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북한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더러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괜히 중재자 연하지 말아라 라고 면박을 준 것. 두 번째가 김정은이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오지랖이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권정근 외무성 미주국장, 이제는 국장급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권정근 국장이 한 얘기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 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어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불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는 조롱을 받고 일본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미국에게는 냉소를 받고 중국에게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조롱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제가 오늘은 왜 문재인은 이렇게 조롱을 받을까?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 두 번째, 힘에 대한 어떤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바탕으로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냉전 시대 이래로 공산주의 세력은 어떻게 다루어야 됐는가, 공산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래야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체제 김정은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데 그 시초서부터 제대로 모르니까, 힘에 대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 남한을 둘러싸고 있는 5개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5개 나라의 공통점은 힘을 숭상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힘에 관한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 러시아 푸틴의 이 근육질 패권주의, 미국의 힘을 통한 세계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일본은 근대 일본은 러시아와 청나라를 무찌르고 기고만장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에게 덤벼들었다가 세계 공업력의 비교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미국에 덤벼들었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힘의 질서의 냉혹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전후 지금까지 일본을 지탱하는 70여 년간 일본을 지탱하는 일본의 국가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미일 동맹. 미국이 강력한 힘에 의존을 해야 일본이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으로 버텨낼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의 힘에 대한 본질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원자폭탄 2발을 맞고 정말이지 어떤 철학적인 대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 문재인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에게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1970년대 강삼재와 함께 강삼재가 총학생회장이었을 때 경희대 문재인은 학생회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반정부 데모 그리고 이 경희대학교 사학재단에 대한 투쟁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좁은 우물 안의 시각 그리고 학습이라고는 류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저 류의 논리에 빠져서 월남전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우물한 세계관. 이것이 강제 징집이 돼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고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검사나 판사를 했으면 문재인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검사, 판사도 못 되고 변호사 생활을 해서 노사관계 일을 맡음으로써 그때 문재인의 세계관은 지극히 우물 안으로 좁혀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합적인 메커니즘,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굴러가는 종합적인 메커니즘의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일부분. 비주류, 변방, 가지에 해당되는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비주류, 변방, 가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중심, 주류, 줄기 이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주류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비주류 노무현이를 만난 것. 그 노무현이의 투신 자살, 여기서 얻은 또 세상에 대한 또 이상한 비주류적인 증오, 원한 이런 것이 겹쳐서 노무현은 반미 좀 하면 어때? 라고 했고 문재인은 미군의 패망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힘과 세상 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것. 공산주의 본질을 꿰뚫고 공산주의를 제대로 대처하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지도자가 레이건이고 대표적인 한국의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 국내 정치를 위해 평화 타령을 한다는 것.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비주류 변방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돈을 벌어본 이런 경험이 없는 어떤 얼치기 운동권 출신이니까 통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통치를 정면적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생산하는 건설 생산형 통치가 아니라 파괴 증오형 통치로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GDP 생산과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지지율의 유지를 무엇으로 커버하느냐? 어설픈 감성팔이 정치, 어설픈 평화 타령으로 커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이 세상의 본질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남한을 둘러싼 5개국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세상의 본질과 핵심을 가지고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남한의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라고 하는 남한의 지도자만 감성과 감성팔이와 평화 타령과 눈물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다섯 강대국의 속에서 완전히 정글 속에서 완전 홀딱 벗고 맨 피부로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미국에 대한 몰이해. 미국을 문재인은 제대로 모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은 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라입니다. 미국은 미국식의 자유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이해와 자기 나라 지리학적으로 자기 나라와 멀리 떨어진 유럽 대륙에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5만 3천 명, 한국전쟁에서 3만 5천 명,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쟁, 왜 전쟁을 하느냐? 힘, 불의에 맞서서는 힘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포함한 불의의 세력에게는 힘만이 승리와 응진의 도구다. 이것을 너무나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봉건 왕조, 그 막강한 봉건 왕조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해서 아메리카의 신대륙 신국가를 건설한 미국인들입니다. 그 이후에 남북전쟁,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생존이 필요하다면 전쟁을 불사했던 미국, 적극적으로 전쟁을 했던 미국, 이 미국을 모릅니다. 미국을 모르니까 무슨 레이건이나 미국 당국자들의 속셈을 모르니까 무슨 영변 시설만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라는 이런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냉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일본의 세계 메커니즘에 대한 냉철한 이성, 문재인의 싸구려 감성, 이것이 지금 한일 관계 약화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레이건을 다루는 솜씨, 기술을 보십시오. 팍스 아메리카에 딱 붙어서 그것만이 일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아베는 철저한 냉철한 이성으로 나라를 경영을 해서 한 사람의 스트롱맨이 있는데, 맨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은 싸구려 감성파리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